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감동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57층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서 67살의 이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맞은편에 선 아들 한지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한 얼굴이었죠. 정장 차림의 두 남자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지연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7년 동안 응급실에서 헌신해온 실력 있는 간호사예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한태준은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30년간 의료재단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죠. 간호사라고? 그것도 보육원 출신이라며? 한태준의 말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로 손을 짚으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간 쌓아온 한성의료재단의 명성이 머릿속을 스쳤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 명문가끼리 결혼해야지 배경도 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순 없어. 한지우의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한태준의 가슴을 찔렀어요. 회장실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죠. 무슨 소리야?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어요. 아버지는 평생 외롭게 사셨잖아요. 엄마를 잃고 나서 단 한 번도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 의료사고로 아내를 잃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한밤중에 울리던 전화벨 소리, 복도를 뛰어가던 자신의 발소리, 그리고 차가워진 아내의 손. 나가. 당장 나가. 한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한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두고 간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단정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지연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서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태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지연, 29세, 응급실 수간호사, 보육원 출신, 장학금으로 간호대학 졸업, 7년차, 환자 만족도 1위. 숫자와 기록으로 가득한 보고서였죠. 하지만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서류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강비서, 네, 회장님. 내일부터 며칠간 일정을 비워두게. 그리고 낡은 옷 몇 벌 준비해. 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한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들도 결국 포기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봄날의 석양이 회장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 계세요? 3월 15일 오전 9시 한성 메디컬 센터 응급실 입구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듯한 낡은 점퍼에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어요. 운동화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등은 구부정했죠. 바로 한태준이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기침하는 노인, 팔을 다친 학생, 배를 움켜쥔 중년 남성.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죠. 접수대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간호사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접수대로 다가갔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들더니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를 살짝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말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한태준은 일부러 더 구부정한 자세를 취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보험증 있어요? 보호자는?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만 보며 물었습니다. 한태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서류를 건네받은 간호사는 대충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뒤쪽을 가리켰죠.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한참 걸릴 거예요.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차가운 의자에 앉으며 그는 응급실 내부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광이 나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운전기사가 황급히 뛰어내려 문을 열었죠. 60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옷차림이었어요. 순간 응급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무표정한 접수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뛰어나왔어요. 복도 안쪽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원석 응급의료센터장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불편하신 곳이 어디십니까? 박원석의 목소리는 꿀 떨어지듯 부드러웠습니다. 3명의 간호사가 즉시 나타나 VIP 환자 곁을 둘러쌌어요. 휠체어를 가져오고 담요를 준비하고 차트를 들었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전용 처치실을 준비했습니다. 일행은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태준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어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줄은 몰랐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한태준의 번호는 아직 불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호명되어 들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죠. 에어컨 바람에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한태준은 일부러 기침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접수대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접수 간호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앞에 대기자가 많다니까요. 급한 환자부터 보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보험 확인하는데 시간 걸려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냉랭한 대답이었습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50대로 보이는 여성은 온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순간 응급실이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접수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여성 간호사였어요. 흰색 유니폼에 이지연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이지연은 주저없이 환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자의 맥박을 재고 눈동자를 확인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혈당 쇼크 같아요. 포도당 수액 준비해 주세요. 다른 간호사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은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고 한 손으로는 혈당 측정기를 가져오라고 손짓했어요. 한태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당황하는 다른 의료진과는 달리 이지연은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경험한 것처럼 침착했죠. 2분도 채 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은 환자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환자를 안심시켰어요. 그 미소는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지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는 한태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그에게 걸어왔어요. 어르신,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한태준은 순간 당황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자신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지연은 한태준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서 내려다보며 말했지만 그녀는 달랐어요. 한태준은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빛이었죠.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한태준은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1시간 넘게 기다리셨네요.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일어서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로 갔다가 휠체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타시면 편하실 거예요. 한태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혹시 어지러우시면 안 되니까요. 진료실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한태준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휠체어에 앉자 이지연은 천천히 밀기 시작했죠. 복도를 지나며 한태준은 응급실 내부를 살폈습니다.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까 VIP 환자가 들어간 쪽은 조용했습니다. 문이 꽁꽁 닫혀 있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이지연은 한태준을 진료실 앞 대기 공간에 세워두고는 어딘가로 갔습니다. 1분쯤 지나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따뜻한 보리차예요. 드세요. 한태준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배려를 받아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은 한태준의 휠체어를 조금 옆으로 옮겼어요. 여기가 더 따뜻해요. 에어컨 바람 안 닿는 곳이거든요. 한태준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구석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던 걸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는 사람일까요? 고맙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나왔습니다. 이지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인턴 의사가 나와 차트를 확인했어요.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지연이 한태준의 휠체어를 밀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도 그녀는 한태준 곁을 지켰어요. 인턴 의사가 묻는 말들을 한태준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지연이 쉽게 풀어서 설명해줬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평소에 약 드세요? 인턴의 질문에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값이 말을 흐리자 이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가능할까요? 인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연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나왔을 때 한태준의 손에는 처방전과 함께 이지연이 적어준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과 방법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노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였죠. 이 약은 아침에 한 알, 이 약은 저녁에 한 알이에요.
꼭 식후에 드셔야 해요. 이지연은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태주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그녀의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몇 개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다 생긴 상처들이겠죠. 다음 진료는 일주일 후에 받으셔야 해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이지연은 한태준을 데리고 원무과로 갔습니다. 예약까지 마치고 나서야 그녀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혹시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태준은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약 제때 드실 수 있으세요? 혹시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면 알람 맞춰드릴까요?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요. 명함을 받아든 한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노숙자 같은 노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이지연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한태준은 천천히 응급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출입구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이지연은 벌써 다른 환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할머니가 웃었고 이지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태준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죠. 따뜻함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한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 오셨어요? 3월 18일 오후 2시 한태준은 다시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에는 얼룩까지 묻어 있었죠. 일부러 사흘간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은 지난번과 달리 한산했어요. 대기하는 환자가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접수 간호사는 한태준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배가 아파서요. 한태준은 배를 움켜쥐는 신용을 했어요. 접수 간호사는 한숨을 쉬더니 대충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한태준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응급실은 조용했어요. 환자가 적으니 의료진들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한태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원석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는 외래 진료를 마치고 응급실로 들어오는 참이었죠. 센터장의 시선이 한태준에게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접수대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김 간호사 잠깐. 접수 간호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센터장님. 박원석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태준의 귀에는 들릴 만큼의 크기였어요. 저런 환자가 자주 오면 병원 이미지에 안 좋아. 다음부터는 복지관이나 보건소로 안내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한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병원이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치며 세운 의료기관이었죠. 하지만 정작 돈 없는 환자는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석은 한태준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한태준은 가만히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한가한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대기 중인 환자들을 살피지 않았죠.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한태준의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가자 젊은 레지던트가 대충 문진을 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언제부터요? 어제부터. 레지던트는 청진기로 배를 몇 번 눌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화불량 같은데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태준은 처방전을 들고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뒤를 돌아보니 이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당직 교대를 마친 듯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태준을 보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어디 불편하세요? 이지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배가 좀. 지난번에 드린 약은 잘 드셨어요?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죠. 다행이에요. 오늘은 배가 아프시다고요? 진료는 받으셨어요? 네, 방금. 이지연은 한태준의 처방전을 슬쩍 봤어요.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제대로 식사하고 계세요? 한태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지연은 처방전만 보고도 영양 부족을 의심한 거예요. 역시 실력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그게 사실 한태준은 일부러 말을 흐렸어요. 이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약값도 부담되시죠? 한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로 갔습니다. 5분쯤 지나 돌아왔을 때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작성하시면 긴급 의료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지연은 한태준을 의자로 안내하고는 옆에 앉았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며 서류를 함께 작성했어요. 당직이 끝나 퇴근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죠. 서류 작성이 끝나자 이지연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냈어요. 어르신, 이거. 한태준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지연은 10,000원과 함께 작은 쪽지를 내밀었어요.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가시면 무료 급식을 해요. 점심이랑 저녁 모두요. 따뜻한 식사하실 수 있어요. 한태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낯선 노인을 돕는 젊은 간호사. 월급이 많지도 않을 텐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한태준이 계속 거절하자 이지연은 쪽지만이라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만이라도요. 배고프시면 꼭 가보세요. 약속하세요. 한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VIP 환자 도착 예정입니다. 응급의료진은 VIP 처치실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어요. 이미 당직이 끝났지만 VIP 환자가 오면 모든 간호사가 대기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지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이지연은 다시 한번 한태준을 돌아보고는 급히 VIP 처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태준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에는 10,000원짜리와 쪽지가 들려 있었죠. 응급실 입구로 고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박원석 센터장이 직접 나와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한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센터장님, 생명이 더 급합니다. VIP 전용 처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고급 가구와 최신 의료 장비로 꾸며진 공간이었어요. 침대 위에는 30대 남성이 편안하게 누워 있었죠. 재벌 3세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박원석 센터장이 직접 환자 곁에 서 있었어요. 남성의 손가락을 들여다보며 과장되게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꽤 깊게 베었네요. 흉터 안 남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상처는 경미한 찰과상에 불과했어요. 밴드 하나면 충분한 정도였죠. 하지만 센터장은 소독약을 직접 바르며 극진하게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5명의 간호사가 처치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소독솜을 들고, 한 명은 붕대를 준비하고, 한 명은 차트를 기록했죠. 나머지 2명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이지연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벽 쪽에 서서 가만히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VIP 환자가 있으면 아무도 나갈 수 없었어요. 물 좀 가져다 주세요. VIP 환자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황급히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왔어요. 고급 유리잔에 따라서 건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출혈 심합니다. 이지연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응급 구조대원들이 침대를 밀고 들어오는 게 보였죠. 40대 남성이 누워 있었고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움직이지 마세요. 박원석 센터장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반 응급실에는 당직 인턴 1명과 간호사 1명뿐이었어요. 심각한 출혈 환자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인력이었죠. 환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사람 살려주세요. 이지연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이지연 간호사, 센터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처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죠. 일반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환자의 허벅지에서 피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젊은 인턴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혈대를 찾고 있었고 간호사는 수행 라인을 잡느라 허둥대고 있었죠. 잠깐 제가 할게요. 이지연이 달려들어 환자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대퇴동맥 손상이었어요. 즉시 출혈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죠. 수행 라인 2개 잡아요. 링거 최대 속도로 열고요. 이지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인턴이 황급히 움직였어요. 흉부외과 당직 호출하세요.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이지연의 지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환자의 다리를 꽉 누르고 있었고 하얀 장갑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그때 VIP 처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원석 센터장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죠. 이지연 간호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센터장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지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환자 살리고 있습니다. 차분한 대답이었어요. 센터장은 이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VIP 처치실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제멋대로 자리를 이탈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환자가 더 위급합니다. 이지연은 여전히 환자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눈은 출혈 부위에 고정되어 있었죠.
VIP 환자분이 불쾌해 하셨어요. 당장 들어가서 사과하세요. 센터장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지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센터장을 봤어요. 센터장님, 손가락 찰과상보다 대퇴동맥 출혈이 먼저입니다. 뭐라고? 센터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의료는 중증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센터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 일은 인사평가에 반영하겠어요. 각오하세요. 위협이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러나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환자가 우선입니다. 응급실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한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죠.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VIP 환자를 우대하고 돈 많은 사람을 먼저 치료하는 시스템. 하지만 지금 그 시스템이 한 의료인의 양심과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죠. 10분 후 당직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응급수술실로 이송됐어요. 이지연의 빠른 대처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아내가 이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이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토닥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박원석 센터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지연을 노려봤어요. 내일 아침 8시 내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VIP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연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죠. 한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지연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응급실을 나서며 한태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지연은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요. 2시간이나 기다리셨다고요? 3월 21일 저녁 8시 한태준은 마지막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바쁜 시간대를 골랐어요. 저녁 식사 후 독감 환자와 낙상 사고 환자들이 몰려드는 시간이었죠.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태준은 번호표를 뽑았어요. 127번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92번이 깜빡이고 있었죠.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팔을 다친 고등학생, 기침하는 할머니, 모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광판은 105번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태준은 일부러 어지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눈을 감았죠.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한태준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지만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태준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리고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연기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저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젊은 인턴이 달려왔어요. 한태준의 맥박을 재고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괜찮으신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인턴은 한태준을 일으켜 의자에 다시 앉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곧 차례 오실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환자에게로 갔어요. 한태준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2시간 넘게 방치된 셈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곧 관심을 끊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어요. 한태준은 가만히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30분쯤 더 지났을까요?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이지연이었습니다. 당직을 마치고 퇴근하는 참이었어요. 가방을 메고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대기실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한태준을 발견했어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지연은 접수대로 달려갔어요. 빠르게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이지연이 한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두 시간쯤? 한태준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아무도 안 봐드렸죠? 어디 불편하세요?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요. 이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태준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제가 바로 봐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미 당직이 끝났지만 이지연은 환자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죠. 한태준을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손으로 맥박을 짚으며 상태를 살폈죠. 혈압이 좀 낮으세요. 혈당도 떨어진 것 같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액 맞으셔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액 세트를 준비하고 한태준의 팔에 주사 바늘을 찔렀어요. 숙련된 솜씨였죠. 3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지연은 한태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집에 안 가도 되세요? 한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상태가 안정되는 게 먼저죠. 수액이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태준은 이지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환자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환자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그 말이 한태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0년간 병원을 경영하면서 잊고 살았던 말이었죠. 수액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지연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늘을 빼고 지혈하는 것도 직접 했어요. 이제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집까지 어떻게 가실 거예요? 걸어서. 너무 늦었잖아요. 택시 타고 가세요. 한태준은 일부러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시비가. 이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아, 맞다. 병원 셔틀버스 있어요. 30분 후에 출발해요. 그녀는 메모지에 버스 시간표와 정류장 위치를 적었습니다. 한태준에게 건네며 설명했어요. 여기서 10분만 더 쉬시다가 나가세요. 저 앞 정류장에서 타시면 돼요. 한태준은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지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그녀는 가방을 메고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한태준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지만 단단한 뒷모습이었죠. 30분 후 한태준은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이지연이 적어준 메모지가 들려 있었어요. 봄밤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3번의 방문이 끝났습니다.
3번 모두 이지연은 똑같았어요.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바쁜 상황에서도,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그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죠. 한태주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었어요. 답은 이미 나왔으니까요. 저 노숙자가 아버지셨어요? 3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이지연은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조심스럽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죠. 옆에 선 한지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어요. 그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잘할 수 있을까요? 이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이 열렸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방 안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창문을 등지고 선 남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이비 정장 차림의 60대 후반 남자.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이지연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던 그 노인. 수액을 맞으며 고마워하던 그 할아버지. 응급실에서 3번이나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아버지 소개합니다. 제 약혼자 이지연입니다. 한지우가 이지연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이지연은 한태준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한태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지연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한지우가 옆에 앉았죠. 한태준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놀랐죠? 한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장하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3번이나요. 한태준의 말에 이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왜? 겨우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태준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지우가 그녀의 손을 잡아줬죠. 한태준은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안심 카드였어요. 이지연이 노인들을 위해 직접 만든 바로 그 카드였죠.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받은 겁니다. 이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진심으로 도왔던 노인이 사실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니. 저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한태준은 다시 이지연을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노인 앞에서 당신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했죠. 이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VIP가 와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켰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죠. 한태준은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30년간 병원을 돈으로 운영했습니다. VIP를 우대하고 가난한 환자를 외면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초라한 노인에게도, 화난 상사 앞에서도,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당신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이지연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한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제 아내를 의료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봤어요. 진짜 의료가 뭔지 잊고 살았죠. 한지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픈 과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제가 잃어버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마음,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용기. 한태준이 이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늙은이에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진짜 의료가 뭔지. 이지연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고개 드세요,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받아주셔서. 이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한태준은 이지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어요.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따뜻한 포옹이었죠. 이지연도 한태준을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그녀에게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한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한참 후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지연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진짜로 저를 시험하신 거였나요?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진 건 제가 아니라 저였어요. 당신이 저를 가르쳐 줬죠.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배웠어요.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걸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고 울고 또 웃었죠. 닫혀있던 한 가족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환자는 평등합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한성 메디컬 센터 응급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죠.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VIP 전용 처치실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중증 환자를 위한 응급 처치실이 만들어졌죠. 화려한 가구 대신 최신 의료 장비가 들어섰습니다. 박원석 전 센터장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센터장은 40대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환자 중심 치료를 실천하는 의사였죠. 응급실 대기실도 바뀌었습니다. 구석진 차가운 자리는 없어졌어요. 모든 의자가 똑같이 배치되었고 난방도 균등하게 나왔죠. 한태준은 조용히 응급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사장인 줄 몰랐어요. 평범한 차림으로 환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죠. 접수대에서 젊은 간호사가 노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응급실을 지켜봤어요.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즉시 다가가 따뜻하게 맞이했죠. VIP든 일반 환자든
똑같은 대우였습니다. 한태준의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변화는 어려웠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 강민수였어요. 결혼식 준비 다 됐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오늘은 한지우와 이지연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오후 3시 서울 시내의 예식장.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우의 의사 동료들, 이지연의 간호사 동료들, 그리고 응급실에서 이지연이 돌봤던 환자들도 왔어요.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들도 있었어요. 손편지가 붙은 작은 화분들이었죠. 이지연 선생님, 그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 같은 간호사님, 행복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환자들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한태준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는 한지우가 서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지연이 나타났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한태준이 이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녀를 대신해 입장하는 거였죠. 긴장되시죠? 한태준이 작게 물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도 계셔서 든든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지우 앞에 도착하자 한태준은 이지연의 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하네. 한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례가 시작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한태준은 앞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행복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태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 며느리 이지연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짜 의료가 뭔지, 진짜 사람이 뭔지 알려줬죠.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앞으로 한성의료재단은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보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한태준은 혼자 예식장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했죠.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연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걸어왔죠. 혼자 계세요?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 좀 하고 있었네. 이지연이 옆에 섰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한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일이 생각나더군. 아내를 잃었을 때 말이야. 이지연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 한태준이 이지연을 봤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고맙네, 딸. 이지연은 한태준을 꼭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한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성의료재단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의료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성스러운 직업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앞으로 우리 재단은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 VIP 우대를 폐지하고 중증도에 따른 치료를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태준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태준은
다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지현이 근무 중이었어요. 그녀는 새로 만들어진 환자 권리증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응급실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노숙자로 보이는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젊은 간호사가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노인을 차별 없이 대하고 있었죠. 한태주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지연이 한태준을 발견하고 걸어왔어요.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지켜보고 있었네. 이지연은 응급실을 둘러봤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님이 용기를 내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응급실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고 의료진이 헌신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 진짜 병원의 모습이었어요. 한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응급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